안녕하세요. 열정강사 케이트입니다. 전치사 외우기 정말 어렵죠. 토익 공부하다 보면 전치사 중요하다, 전접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문제는 전치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암기하는데 애를 먹어요. 어제 외웠는데 오늘도 기억이 안 나고 오늘도 외웠는데 내일 이걸 알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요걸 좀 녹여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교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크북을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전치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요. reasonable price에서 가격과 같이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the convention center. 장소와 함께 쓴다. 그리고 세 번째 5% 뭐예요? 이건 비율이죠. 비율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9am 시각이랑 같이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 speed of 그러니까 속도랑 같이 쓴대요. 자, 이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at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워크북 빈칸 채워가시면서 이 at이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는지, 자, 그 전치사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전치사가 물론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맞지만 그 뒷 단어가 어떤 명사냐에 따라 이 전치사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at 가격, at 장소, at 비율, at 시각, at 속도예요. 아셨죠? 자,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워크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전치사 양이 많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치사 마찬가지 빈칸에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전치사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요. 계절이랑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연도랑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월, 네 번째는 분야, 크기, 색깔, 그리고 장소입니다. 정답은 in이란 단어예요. in the spring, in summer 이렇게 계절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범위가 큰 연도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월, 분야, 크기, 색깔, 장소에 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은 워크북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우리 똑같은 문장 가지고 나중에 랜덤 테스트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보지만 마시고 반드시 암기한 다음에 넘어가 주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갑니다. 자, 첫 번째 the 15th라고 하면 날짜를 얘기하죠. 정확한 날짜. 자, 두 번째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예요. 기후 변화? 요건 정해진 전치사 없는 것 같죠? 근데 앞에 보니까 the report 보고서긴 한데 기후 변화에 관한 보고서 그러면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인가 봐요. 세 번째 그 정보는 웹사이트 이용 가능하다. 장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your graduation day 1번 첫 번째 문장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뭔가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말. 이것도 특정 날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열쇠가 카운터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장소네요. 자,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on이라는 단어입니다. on. 정의를 보자면 on은 날짜나 특정일, 그리고 장소, 그리고 마지막 주제랑 같이 쓰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입니다. the room. 장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앞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벤트 오르가나이저가 꽃들을 샀는데 방에 샀다? 이 말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이유예요, 이유. 이유나 또는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는 마케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것도 마찬가지 목적. 그 다음 세 번째, 기간 앞에도 쓸 수 있네요. 3 years. 자, 네 번째, 뭐가 고마워요? 협조해줘서 고맙죠?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수증이 보여주기로 내가 20불을 냈다. 책을 사려고. 책을 20불과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고 맞바꾸는 거죠. 이렇게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정답은 for. 그 방을 꾸미기 위해서 for the room. 꽃을 산 거고요. 이 메시지는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거고요. 기간 앞에도 쓸 수 있는 for. 이유를 나타내는 for. 그리고 paid 얼마 for the book 하면 이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썼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전치사가 빈칸의 유일한 답 이건 아닙니다. 유일한 답이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 단어가 지금 들어간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두 번째 어떤 단어 어떤 문맥과 어울리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빈칸 자리에 prepare 보자마자 for가 막 떠오르죠. 근데 방금 for 했는데 자, for는 아닙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the report was prepared. 수동태가 나왔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소통하는데 이메일로 수단이 나왔고요. Please submit. 제출해주세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나오고요. 당연히 얘는 시점이죠. 기간이 아니고. 그 다음 네 번째 the shore 이란 단어는 해안가입니다. 뭐예요? 장소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he caught the fish. 물고기를 잡았는데 fishing rod. rod 하면은 낚싯대를 뜻해요. 그래서 낚싯대를 이용하여라고 해서 이것도 수단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정답은요. 네, by예요. 수동태는 기본 전치사가 by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 팀에 의해서 준비됐다는 얘기고요. 수단을 나타낼 때도 by email, by phone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by. 그 다음 시점이에요. 기간 아니라 그랬어요. 기간까지라는 뜻을 가질 때 by the end of the month. 장소 앞에 by를 쓰게 되면 이건 근처에, 옆에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by ing 들어보신 적 있죠? 뭐뭐 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전치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다리가 extend, 연장하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뻗어져 있어요. 강 위로 뻗어져 있어요. 지난 워크숍의 참석률은 capacity, 능력이나 수용량을 뜻하죠. 자, 세 번째 그 전시는 여름 동안에 열리게 될 거다. 이제 답이 거의 나온 것 같죠? 자, 전통은 내려오고 있는데 세대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다. 마지막 그들의 영향력은 여러 대륙에 걸쳐 나타난다,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빈칸에 해당하는 맞아요. 전치사는 over이란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장소랑 같이 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능력 이상이라고 해서 능력 앞에 쓸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기간 앞에 쓸 수 있습니다. 뜻은 뭐뭐 동안에란 뜻이에요. 넘어서가 아니고 뭐뭐 동안에. 자, 그 다음에 세대에 걸쳐. 사실 이것도 기간이랑 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 대륙을 넘어, 여러 대륙에 걸쳐 어떤 지역을 아우르는 느낌으로 over를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전치사들은 여러분이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글자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두 문장 먼저 볼게요. 도서관은 정문을 지나서 있다. 그녀는 자정이 지나서도 일을 했다. 네, 정답은 past입니다. past 딱 보면 뭔가 과거라는 게 확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서 말한 past는 전치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로 그 뒤에 장소 올 수 있죠? 그리고 시점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 truck is heading.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the city. 향해 가는 거. 방향이 느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we expect the economy. 경제를 예측하는데 to recover. 회복하는 걸로 우린 예측을 하고 있다. the end of the year. 요것도 시점이네. 첫 번째는 장소였고 두 번째는 시점. 자,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to는 아니에요. to랑 비슷하지만 네. toward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s는 붙이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toward the city라고 하면 그 도시를 향해서라는 뜻이 되고요. 신기하게 시점이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예측하건대 그 경제가 올해 말쯤에는 회복을 할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뭐쯤에. 자, 이번에는 뜻이 비슷한 전치사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의어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토익을 치셔야 됩니다. 사실 한국어만 봐도 뭐뭐 때문에, 뭐뭐라서, 뭐뭐의 이유로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익 그리고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를 외울 때 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와 비슷한 표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해석할 때, 듣기 할 때 문법 문제 골고루 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단어는 before, after입니다. 전에, 후에. 얘는 특이한 게요. 전치사와 접속사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before 뒤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after 뒤에도 명사 또는 문장 둘 다 가능. 자, 근데 얘네가
전치사가 되죠. 그럼 prior to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뭐뭐 후에는 following 이란 단어 있습니다. 얘네는 전치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장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주제 앞에 쓰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about, on, regarding, concerning.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in regard to, with regard to. 전체 전부 다 주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다. 자, 독해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빈칸으로 해서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 넘어갈게요. 뭐뭐 때문에. 여러분, 토익에서 원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어떤 광고 때문에 판매가 올라갔다. 결함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는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an account of. 출제 비중은 좀 낮지만 같이 외워주시면 좋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due to, owing to, thanks to를 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전치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to 뒤라 그래가지고 뒤에 동사 원형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원인에 해당하는 명사를 뒤에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마찬가지 이 두 가지는 출제 빈도가 정말 높고요. notwithstanding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제외하고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다음 뭐뭐 없이 뭐뭐를 제외하고 빼기의 느낌이죠. except 또는 except for 둘 다 가능. excluding 반대말은 뭐겠어요? 맞아요. 포함하여 라는 뜻이니까요. includ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without, aside from, apart from 여기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하고요. 이 두 개, aside from, apart from은 800 이상 목표하시는 분들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뭐뭐 외에도. 아까는 뭔가 뺀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더한다는 느낌이죠. 첫 번째, in addition to. 두 번째, besides, aside from, apart from. 오타 아니에요. 신기하죠? 아까 분명히 빼기에 있었던 이 두 표현이 더하기일 때도 나옵니다. 신기하게 aside from, apart from 둘 다 뭐뭐 제외하고 라고 쓸 때도 있고요. 뭐뭐 외에도 라고 쓸 때도 있어요. 참고로. 자,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두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in addition to예요. to가 없으면 얘는 부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in addition 하면 게다가 라는 부사가 되고 in addition to가 되면 전치사가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beside가 아니고 beside죠. 요때는 전치사로 뭐뭐 외에도. 근데 만약에 beside가 된다. 그럼 뭐뭐 옆에라는 뜻을 가집니다. 방금 얘기했던 뭐뭐 옆에, 뭐뭐 근처에 가볼게요. 첫 번째, beside, 그죠? next to, near, by. 사실 얘네들도 뜯어보면 조금씩 다른 뉘앙스나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보면 여러분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당장은 뭐뭐 옆에라는 뜻으로 묶어서 암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한글 뜻은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전치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until과 by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얘네들 둘 다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until 같은 경우는 계속의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by는 완료의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완료라는 건 우선 시제랑 관련 없어요. 그냥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wait, stay, continue, postpone, close, last 어떤 느낌이에요? 기다리다, 지속되다, 계속하다, 지연되다 어떤 애랑 어울릴까요? 맞아요. until이랑 어울립니다. 4시까지 쭉 기다리는 거죠. 내일까지 쭉 머무르는 거죠. 다음 주까지 계속 지연되고 연기되는 거죠. 그런 동사들은 until과 잘 어울려요. 자, 근데 반면에 submit, complete, arrive, return, finish, decide 얘네들은요 쭉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제출한다라고 할 때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제출 이게 아니죠. 어떤 한 시점에 딱 제출하고 끝나요. 자, complete 마찬가지예요. 완성 이게 아니고 어느 한 시점까지 완성하는 겁니다. arrive, return, finish, decide 다 똑같아요. 자, 이럴 때는 누구랑 같이 써요? by를 씁니다. 아시겠죠? 저 케이트 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by. 너 때문에 나 지금까지 기다렸잖아. until. 이 차이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엔 during과 for입니다. 얘는 둘 다 뜻이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죠. 첫 번째 during은 뒤에 나오는 명사들이 이런 명사들이에요.
보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행사나 사건의 이름이 나오죠. During lunch 몇 분이에요? 몰라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점심 먹는 동안에. During class 수업 듣는 동안에. During work 일하는 동안에 이런 명사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for는요. 이런 명사들이랑 잘 와요. 뭔가 숫자나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나와 있죠. For 5 years. 5라는 숫자 나왔습니다. For 2 days. 2라는 숫자 나왔죠. For a decade. 눈에는 숫자가 없는 것 같지만 decade 자체가 10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숫자 표현 나왔고요. For months. 이것도 달이 여러 개잖아요. 비슷해요. 자, 대신 for a while. 얘는 좀 특이해요. 얼마간에, 얼마 동안에 라는 뜻인데 얘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많이 쓰는 표현. 100%는 아니지만요. 구체적 시간 표현이랑 잘 옵니다. 자, 그 다음은 between과 among입니다. 둘 다 뜻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between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라고 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를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면 between. 근데 학생들 사이에 이러면 among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토익에 대한 내용이었고 일반 영어에서는 구체적이고 어떤 명시적인 명사를 쓴다. 그러면 specific하다 이러면 between을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이에 라고 쓸 때는 그냥 among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참고로. 자, 그 다음 전치사는 through와 throughout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비슷하죠? through는 뭐뭐를 통해 라는 뜻이고요. throughout은 뭐뭐 전체에 라고 씁니다. 뭐 전체에 도처에 이렇게 써요. 이게 through the tunnel 하면 터널을 통해서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 throughout the factory, 그 공장 전체 throughout the office, 사무실 전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근데 얘네가 기간이랑 같이 쓰는 경우는 뜻이 똑같습니다. 내내라는 뜻이에요. 1년 내내 through the year, 겨울 내내 throughout wint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일 때는 뜻이 달라지고 기간일 땐 through와 throughout 둘 다 같이 쓸 수 있다. 전치사는 예문이랑 같이 공부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했죠. 지금 보여드리는 빈출 표현들은요. 아, 이런 명사가 이런 전치사랑 붙을까? 얘네를 외워만 줘도 나중에 정답이나 또는 해석할 때 정말 유용한 표현들을 제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빈칸 채우시면서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명사랑 계속 연결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전치사는 W로 시작합니다. 같이 붙는 명사는요. walking distance. 걸어갈 수 있는 거리. 2 business days. 2 영업일. The budget. 예산 이란 뜻이에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정답은 within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 within walking distance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행 갔을 때 호텔에 물어볼 수 있죠. 혹시 이 근처에 편의점 있나요? 라고 할 때 There's one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Within walking distance.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간 앞에서 within을 쓰게 되면 어느 기간 이내란 뜻이고요. Within budget 하면 예산 내,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또는 이런 장소랑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워크북으로 테스트 할 거기 때문에요. 보시면서 바로바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its foundation, last month 이런 시점이랑 잘 어울리는 전치사입니다. 바로 since예요. since는 좀 특이한 게 전접 둘 다 되죠. 전치사가 되면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접속사가 되면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때문에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세 개 다 잘 써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이 뒤에 우선 명사나 문장 둘 다 가능. 근데 전치사일 때는 이후로, 접속사일 때는 이후로 또는 때문에 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Since its foundation, 그것의 설립 이후로 라는 뜻이에요. 회사 설립할 때 found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는 것처럼 last month, the beginning, graduation처럼 정확한 시점, 기간이 아닙니다. 시점이랑 같이 쓰는 전치사라는 거 함께 암기. 자, 그 다음 표현은 바로 딱 맞추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stock, order, control 이랑 어울리는 out of 라는 표현입니다. out of. 자, 첫 번째 out of stock 하면 뭐였어요? 재고가 없는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 out of order. 이때는 고장난. out of control. 통제불능. out of print. 절판된. 어떤 책이나 인쇄물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때 out of print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또는 out of the office. 토익에서요, 외근도 많이 가고 출장도 많이 가죠. 그래서 그 공간에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out of라는 표현을 꽤 많이 써요.
그 다음 전치사는 좀 맞추기 어려우실 거예요. arrival, 도착, request, 요청, receipt, 수령. 영수증이 되려면 a receipt 또는 receipts 이렇게 수를 나타내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런 명사랑 어울리는 건 뭘까요? 바로 upon이란 단어입니다. 이때는 on이란 단어랑 바꿔 쓰셔도 되고요. 뜻은 뭐뭐 하자마자.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upon request, 요청하자마자. upon receipt, 수령하자마자, 받자마자 라는 얘기예요. upon completion, 완성하자마자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upon ing 이것도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는요. the average, 평균, capacity, 능력, 수용량, expectation, 기대라는 단어랑 잘 어울리는 above, beyond, below라는 단어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위, 아래, 위치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above, beyond 이거는 위쪽이고요. below는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bove the average, 평균 이상. beyond the average, 이것도 평균 이상인데 beyond는 뭔가 초과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참고로 below the average, 평균 이하. 아셨죠? capacity 똑같아요. 어떤 능력이나 수용량이 넘어서거나 또는 미치지 못할 때 이 above, beyond, below라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expectation 정말 많이 나오죠. 기대 이상, 기대 이하라고 말할 때요. 이런 전치사 같이 붙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이 capacity란 단어는요. at 이란 전치사랑 붙잖아요. 그러면 전면 가동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capacity가 능력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도 요즘에 막 캐파 이렇게 말을 하시던데 공장에 capacity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at 딱 맞춘 거죠. 그럼 뭐예요? 공장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다 돌아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at capacity라고 하면 전면 가동인.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warranty, 보증 기간, direction, 감독, pressure, 압박 이런 단어랑 어울리는 under이란 전치사입니다. under warranty라고 하면 보증 하에 있다는 얘기니까요. 보증 기간 중이란 얘기고요. under direction, 누구누구 감독 하에 있다. under pressure, 압박을 받는다. underway, 진행 중이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다 라고 얘기할 때 under라는 전치사 씁니다. 자, 그 다음 표현들은 공통적으로요. 명사가 전부 장소를 나타내죠. 뜻은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opposite, 건너편. 두 번째, across from. 얘네 둘도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른 뉘앙스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 그냥 묶어서 건너편이라고 정리를 하세요. 당연히 장소 명사랑 같이 붙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 뒤에 나오는 명사보다 동사랑 연결이 더 잘 되는 전치사인데요. 바로 against라는 표현입니다. against는 뭐뭐와 맞서 또는 맞대요. 뭔가 등을 지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vote against. 그러면 그 사람한테 표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반대에서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lean against. 기대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등을 기대서 그죠? Part 1의 그림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compete against. 누구누구와 맞서 경쟁하다 싸우다 라는 표현이에요. against. 자, 그 다음 표현은요. The competitors, 경쟁자, other companies, 다른 회사 등등의 명사랑 잘 어울리는 unlike라는 표현입니다. like가 뭐뭐와 같이였으니까요. unlike가 되면 뭐뭐와 달리라는 뜻이겠죠. Unlike the competitors, 경쟁자들과는 달리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회사가 더 좋아. Unlike other companies,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 회사는 이게 특별해. Unlike previous models, 이전 모델들과는 달리 이 모델은 좋아. 이렇게 강조하거나 뭔가를 대조해서 의미를 강화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단어는 거의 한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였죠. 근데 이번에는 전치사 구라고 해서 두 단어에서 세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전치사를 이루는 표현을 같이 알아볼 거예요. 제가 한글 뜻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를 말해보시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하시고 나중에 워크북에 있는 문제 따로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준비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뭐뭐 대신에 instead of. 잘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of 빼면 안 됩니다. of가 들어가야 전치사예요. 만약에 of를 빼잖아요. 그럼 instead는 부사가 됩니다. 대신에란 뜻의 부사가 돼요. 아시겠죠? instead of가 꼭 붙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뭐를 대표하여 on behalf of 라는 표현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on behalf of. 그 다음 뭐뭐와 대조하여 contrary to. 한 번 더 contrary to. 좋아요. 뭐뭐와 함께 with 말고 along with 이란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더 발음 시작. along with. 좋아요.
뭐뭐와 관계없이 이것도 많이 나오죠. regardless of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이때 according to는 출처를 얘기할 때 많이 써요. according to the news 뉴스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report 리포트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 뭐뭐에 따라 비슷한 것 같죠? 얘는 depending on입니다. according to는 아까 출처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depending on은 뭐뭐의 여부에 따라 여하에 따라 라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파티의 장소는 참석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거에 따라 변경된다 라고 할 때 depending on을 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뉴스에 따르면 리포트에 따르면 이런 출처 얘기할 땐 according to 그 다음 갑니다. 뭐뭐에 근거하여 based on 좋아요. 뭐뭐를 담당하여 엄청 나오죠. 무슨 표현이에요? in charge of 발음 두 번 읽어볼게요. 시작. in charge of 한 번 더요. in charge of 저는 마케팅 담당이에요. I'm in charge of marketing. 자, 뭐뭐인 경우에 케이스 딱 떠오르시죠? in case of 근데 얘랑 뜻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얘도 있어요. in the event of 어떤 차이가 있냐면 in case of 이거는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뭐뭘 하다는 느낌이에요. 우리 맨날 문 열심히 잠그잖아요. 집에 왜 잠급니까? 도둑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도둑이 안 들어와야 되지만 도둑이 들어올까봐 문을 잠그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in case of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 싶을 땐 in the event of 라고 쓰는 게 맞아요. 넘어갑니다. 뭐뭐에 찬성하여. 아까 반대는 against라는 표현이었고 찬성은 in favor of.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in favor of. 뭐뭐에 찬성하여. 뭐뭐를 기념하여. in honor of. 됐죠? in honor of. 자, 똑같은 표현인데 좀 길어요. in observance of. 붙여볼게요. 발음 두 번 갑니다. 시작. in observance of. 한 번 더요. in observance of. 뭐뭐를 기념하여 준수하여. 자, 뭐뭐에 대한 준비로 in preparation for 이때는 뭐 in 자리에 빈칸이 갈 수도 있고요. for 자리에 빈칸 갈 수도 있고 preparation 여기 명사 형태의 빈칸이 갈 수도 있어요. 같이 봐두시고 뭐뭐에 응답하여 in response to 왜냐면 우리가 응답하다가 responded to랑 연결됐던 것처럼 얘가 전치사가 돼도 마찬가지 in response to로 연결을 해야 맞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 천천히 풀어보시면서 전치사 꼭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